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은 고독을 품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진은 자신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그것은 성공한 자의 여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에 대한 조소에 가까웠다. 그는 오늘 밤 또다시 지겨운 사교 파티에 참석하여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훑어보는 재벌가 영예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도지는 그 화려한 감옥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거칠게 벗어 던지고 미리 준비해둔 낡고 색이 바랜 트레이닝복과 촌스러운 안경을 집어들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가 아닌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초라한 실업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도진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 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와 낡은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때 그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땀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인 지하철의 공기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다. 오늘 그가 향하는 곳은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서민들이 즐겨 찾는 허름한 순대국 밥집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오직 인간 강도진 자체를 바라봐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위험한 실험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주선자가 마지못해 소개해준 상대방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사원이라고 했으며 도진은 그녀가 자신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99% 확신하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국밥집에 도착한 도진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뚝배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기이한 안도감을 주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맑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도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가 바로 오늘 도진이 만날 상대인 이서아였으며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구석에 앉아있는 도진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도진은 일부러 어깨를 구부리고 시선을 피하며 자신감 없는 태도를 연출했지만 서아는 그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고도 눈살을 찌푸리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도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서아라고 합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버스를 놓쳐서 뛰어왔거든요. 서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고 도진은 그녀의 사과에 당황하여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주선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을 테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의 태도가 가식인지 아니면 천성적인 선함인지 파악하기 위해 날카로운 관찰을 시작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장하여 자신이 현재 직장이 없으며 취업 준비를 핑계로 몇 년째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짓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도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 서아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거나 한심해하는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저도 사실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인걸요. 요즘 세상에 번듯한 직장 잡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도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담담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동병상련의 아픔이 묻어 있었다. 도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종류의 위로였으며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으로서 수많은 아부와 찬사를 들어왔지만 정작 자신의 무능력함을 가장했을 때 받은 이 투박한 위로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주문한 국밥이 나오자 서한은 능숙하게 숟가락을 놓아주며 깍두기를 도진의 앞으로 밀어주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배려가 도진에게는 마치 거대한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을 조금 덜어 도진에게 권하며 많이 드세요. 힘내려면 밥심이 최고잖아요. 저도 우울할 땐 이렇게 뜨끈한 국물 먹고 땀 흘리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도진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내면을 서서히 녹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문득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가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해졌고 그녀의 낡은 가방과 소매 끝이 다른 코트가 눈에 들어오자 설명할 수 없는 연민과 호기심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다.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서아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리는 것을 도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어 엎었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테이블을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불안하고 급박하게 들려왔다. 서아는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도진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했다. 비록 통화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쏟아내는 욕설과 위협적인 어조는 분명 일반적인 대화가 아님을 짐작해 했고 서아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입금할게요. 제발 회사에는 찾아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서아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작은 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도진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는데 그녀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빚 독촉을 넘어선 심각한 위협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도지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도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라고 물었지만 서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 집주인이 월세 문제로 전화를 해서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낯선 남자에게, 그것도 자신보다 더 처지가 딱해 보이는 남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거짓말을 묵인해 주기로 결심했는데 지금 당장 자신이 재벌 회장임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여자를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험하고도 은밀한 다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 속을 나란히 걸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치는 골목길은 쓸쓸하면서도 묘한 로맨틱함을 자아냈다. 서아는 도진에게 오늘 즐거웠어요. 도진 씨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오늘은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작별을 고했다. 도진은 그녀를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보내주었다. 멀어져가는 서아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거인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듯 보였고 도지는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도지는 서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어수룩한 말투와는 정반대로 냉철하고 위압적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사람을 붙여서 이서아라는 여자의 신상과 그녀를 협박한 번호의 주인을 찾아내 10분 내로 보고해. 그는 전화를 끊고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은 뒤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이 깔린 골목을 응시했다. 오늘 밤의 실험은 끝났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쓴 이 가난뱅이의 가면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도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권력이 아닌 김도진이라는 그림자로서 그는 그녀를 지키고 세상을 향해 통쾌한 복수를 감행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다시 완벽한 수트 차림의 회장으로 돌아와 집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만난 서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서아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막대한 빚과 그녀가 현재 넥서스 그룹의 하청 업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넥서스 그룹의 최민석 전무가 그녀의 빚을 빌미로 그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대목에서 도진의 눈빛은 살기등등하게 빛났다. 최민석은 도진이 평소 경멸에 마지 않는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감히 자신의 흥미를 끈 여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은 도진의 영린을 건드린 것과 다름없었다. 도진은 보고서를 덮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미소와도 같았고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해. 그리고 넥서스 그룹 하청 업체 쪽에 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신부는 어제와 똑같이 유지한다.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회장의 지시에 토를 달 수는 없었기에 즉시 알겠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다시 한번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을 상상을 하며 짜릿한 전율을 느꼈는데 이것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살았던 한 남자의 서툴지만 강렬한 첫걸음이었다. 한편 서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상사의 질책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녀가 밤새 빛 독촉에 시달리느라 작성한 보고서에 작은 오타가 있었고 이를 빌미로 부장은 그녀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래서 계약직들은 안 된다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기본이 너 같은 애를 써주는 회사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그때 사무실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에 서아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어제 국밥집에서 만났던 그 남자, 자칭 백수 김도진이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그녀를 보고 놀란 척 연기하며 눈을 찡긋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뻔뻔하고도 자연스러워 서아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도진은 청소 용역 업체 직원으로 위장하여 그녀의 회사에 잠입한 것이었고 이는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보호하기 위한 그의 무모하고도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서아는 당황스러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고 도진은 입모양으로 걱정 마요라고 속삭이며 든든한 지원군이 왔음을 알렸다. 도진이 청소를 하는 척하며
사무실 구석구석을 누비는 동안 그는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서류 뭉치들을 곁눈질하며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했다. 그는 서아를 괴롭히던 부장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착했고 이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지는 자연스럽게 서아에게 다가가 이런 데서 또 만나네요. 인연인가 봐요. 서아 씨 밥 같이 먹을래요? 라고 말을 걸었다. 주위 직원들은 청소부 주제에 정직원에게 말을 건다며 수군거렸지만 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래요. 같이 먹어요라고 대답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구내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보다 한층 더 가까워진 기류가 흘렀는데 도지는 그녀의 식판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살뜰히 챙겼다. 힘들죠.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하려면 보살이 돼야겠어요. 제가 빗자루로 확 쓸어버릴까요? 도진의 농담에 서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은 회색빛 사무실을 환하게 밝히는 햇살처럼 도진의 마음을 강타했다. 도진은 그녀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며 숟가락을 꽉 쥐었다. 그때 식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넥서스 그룹의 황태자 최민석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등장했고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민석은 오만방자한 태도로 식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다 서아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이 이서아, 여기서 밥이 넘어가나 봐. 빚은 언제 갚을 거야. 몸으로 때우라고 했더니 튕기더니만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랑 놀아나고 있었어? 최민석은 도진을 벌레 보듯 훑어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서아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떨구었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청소부의 것이 아닌 제왕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넥서스 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강도진은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이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경쟁사 건물 앞에서 노숙자와 다름없는 행색으로 서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도지는 묘한 긴장감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경멸 어린 시선으로 흘끔거리는 것을 느끼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이 얼마나 냉혹한지 다시금 실감했다. 평소라면 전용기를 타고 내려다보았을 이 거리에서 그는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이 경험은 그에게 불쾌감보다는 오히려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안겨주었다. 도진이 건물 입구 쪽으로 조금 더 다가서려 하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막아서며 거친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은 도진의 낡은 운동화를 발로 툭툭 치며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저쪽으로 꺼져 냄새나니까라고 쏘아붙였는데 그 말투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진은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힘을 풀고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뒷걸음질 쳤는데 이는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면 서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리는 이들이 약자 앞에서는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목격하며 도지는 입안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며 이서아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멀리서 도진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아는 주위 동료들이 도진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그에게 달려왔고 많이 기다렸죠. 보안 요원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늦게 나왔죠. 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도진에게는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녀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며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다정하게 답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이 인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건물 입구로 돌진해 오더니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다. 흙탕물이 튀어 도진과 서아의 옷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도진은 본능적으로 서아를 감싸 안으며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냈다. 급정거한 차량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넥서스 그룹의 최민석 전무가 내렸는데 그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바지에 흙탕물이 조금 튀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도진은 서아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아는 사색이 된 얼굴로 최민석을 바라보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최민석은 고개를 돌려 도진과 서아를 발견하고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비열하게 번들거렸다. 이게 누구야? 우리 회사 물을 흐리는 계약직 나부랭이 아니야. 옆에 있는 이 거지는 또 뭐고 끼리끼리 논다는 게 딱 이런 꼴을 두고 하는 말이군. 최민석은 도진의 젖은 점퍼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고 주위에는 그의 수행원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도진은 당장이라도 최민석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서아가 그의 옷자락을 꽉 쥐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묵을 지켰다. 최민석은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구겨서 도진의 얼굴을 향해 던졌는데 종이 조각들이 도진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힘없이 흩날렸다. 세탁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사 먹어. 그리고 내 눈에 띄지 않게 좀 다녀. 기분 잡치니까 알았어. 이거지 새끼야. 최민석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도진의 자존심을 찔렀지만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줍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최민석을 응시할 뿐이었다. 도진의 눈빛에 잠시 당황한 최민석은 이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서아에게야 너 이 자식 관리 똑바로 안 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시켜.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책상 빼게 해줄 테니까라고 협박했다. 서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허리를 굽혔는데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도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고 도진은 그녀의 굽은 등과 떨리는 어깨를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자가 이토록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그는 이 순간을 뼈에 새기듯 기억했다. 도진은 서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제껏 서아가 보지 못했던 강렬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서아 씨 고개 숙이지 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에요. 도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아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고 최민석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이 미친 자식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라며 소리쳤다.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최민석을 상대해주지 않고 서아의 손을 꽉 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의 당당한 뒷모습에 압도된 수행원들은 감히 그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자 서아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도진에게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겪는 수모에 그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도지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고 그녀의 눈물이 젖은 점퍼를 통해 자신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최민석과 넥서스 그룹을 향한 복수심은 더욱 거대하게 불타올랐다. 미안해하지 마요. 서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머지않아 저들이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도진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지킬 수 있는 자의 확신에 찬 맹세였지만 서아는 그저 그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도진은 근처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최고급 세단에 올랐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핸들을 거칠게 내리쳤다. 그는 차 안에 준비된 수건으로 흙탕물이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룸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응시했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순박한 청년 김도진은 존재하지 않았고 냉철한 승부사 강도진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는데 최민석과 관련된 모든 비리 자료를 샅샅이 뒤져 특히 하청업체 갑질과 관련된 증거를 최우선으로 확보해 그리고 오늘 넥서스 본사 로비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내 얼굴을 모욕했던 놈들의 신상을 파악해놔. 그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조차 전율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도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는데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추악한 욕망들이 마치 자신의 발 아래 꿈틀거리는 벌레들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늘 겪은 수모를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의 동기로 삼는 것을 넘어 썩어빠진 기업 문화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서아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와 같은 처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서 있는 최민석과 같은 존재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그는 깨달았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진의 서재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벽면 가득 채워진 화이트보드에는 넥서스 그룹과 최민석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들이 하나둘씩 채워져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다시 낡은 옷을 입고 서아의 회사 근처를 배회했는데 어제의 사건 이후 서아가 회사에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다행히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주위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며 수군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도진은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때 낯익은 얼굴이 서아의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재무이사 박동훈이었는데 경쟁사인 넥서스 그룹의 하청업체 건물에 아우라 그룹의 임원이 드나든다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징조였다. 도진은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박동훈 이사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기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 그가 향하는 층으로 미리 이동했다. 박동훈 이사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최민석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개인 사무실이었고 문이 닫히기 직전 도진은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포착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서아가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최민석의 횡포 그리고 아우라 그룹 내부의 배신자가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기업 간의 기술 유출이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고 도진은 숨을 죽이며 닫힌 문 너머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문 안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이번 것만 잘 처리하면 강 회장도 모르게 기술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서명할 희생양은 준비되었나요? 라는 박동훈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최민석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걱정 마세요. 그 멍청한 계약직 여직원 하나 구워 삶아서 처리하면 그만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도진은 주먹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터져 나오려는 신음소리를 막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희생양이 바로 서아라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고 도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 이 더러운 판을 뒤엎을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는 강도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최측근 임원이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배신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반도체 설계도가 경쟁사인 넥서스 그룹으로 넘어가는 대가로 박동훈 이사는 막대한 비자금을 챙기기로 합의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법적 책임을 이서아라는 힘없는 계약직 사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은 악마의 속삭임과 다름없었다. 도지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담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맹수처럼 숨을 죽인 채 사냥감이 완전히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서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장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되새겼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비상구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박동훈 이사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비밀리에 추적하라고 지시했고 보안팀을 소집하여 넥서스 그룹과의 데이터 전송 경로를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는데 그들이 서아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서류 작업을 마치기 전에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도진은 다시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백수 김도진으로 돌아가 서아의 퇴근길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아우라 그룹 회장의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이중 생활이 주는 긴장감은 그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한편 사무실로 돌아온 서아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부장은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당장 검토하고 서명해야 할 계약서들이라며 윽박지르고 나갔다. 서류들은 온통 복잡한 영문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서명란에 도장을 찍으라는 강요는 명백한 부조리였지만 계약 연장이라는 목줄을 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지만 모든 책임은 담당자에게 귀속된다는 식의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주위 동료들은 이미 모두 퇴근해버린 뒤였고 텅 빈 사무실에는 오직 타자치는 소리와 그녀의 한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밤늦은 시각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도진을 만난 서아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소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도진은 그녀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몰래 복사해온 계약서 사본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도진 씨, 사실 오늘 회사에서 이걸 당장 사인하라고 강요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요.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라고 고백했다. 도진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그의 눈은 빠르게 문서를 스캔하며 그 속에 숨겨진 함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나갔다. 그것은 예상대로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기술 유출의 책임을 실무자인 서아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사기 계약서였으며 만약 그녀가 여기에 서명한다면 그녀는 횡령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안경을 고쳐 쓰고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해서 이런 법률 용어는 조금 볼 줄 알거든요. 어디 한번 볼까요? 라며 서류를 꼼꼼히 짚어나갔다. 그는 서아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며 이 계약서가 가진 위험성을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여기 5조 3항을 보면 거래 문제 발생 시 모든 금전적 손실을 현장 담당자가 배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명백히 노동법 위반이고 불공정 계약이에요.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도진의 유창하고 전문적인 설명에 서아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는데, 평소 어수룩해 보이던 백수 친구에게서 느껴지는 지적인 카리스마의 묘한 설렘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서아는 도진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깨닫고 몸을 떨었는데, 그럼 어떡하죠? 내일 아침까지 사인해서 내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다고 협박하셨거든요. 저 당장 잘리면 아버지 병원비도 못 내는데 라며 울먹였다. 도진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무작정 거절하면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말하세요. 내일 미팅 때 이 조항들에 대해 법무팀의 검토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녹음기를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들이 당황해서 실수할 때를 노려야 해요. 도진은 즉석에서 메모지에 서아가 해야 할 질문들과 대응 매뉴얼을 적어주었고,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직접 코칭하는 억만금짜리 전략이었다. 다음날 아침 넥서스 그룹의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최민석 전무의 측근인 김 부장은 서아를 앞에 두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계약서 서명을 독촉하고 있었다. 이서아 씨, 어제 준 서류 검토 다 끝났지. 빨리 도장 찍고 넘겨. 오늘 처리해야 할 결제가 산더미야. 꾸물거리지 말고. 김 부장은 당연히 서아가 겁을 먹고 순순히 서명할 것이라 생각하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도진이 적어준 메모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제5조 3항의 배상 책임 조항과 제8조의 해외 송금 관련 조항은 현행법상 문제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 법무팀의 정식 검토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서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김 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아를 쏘아보았는데, 감히 계약직 주제의 법률 조항을 들먹이며 반박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법무팀 검토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토를 달아. 너 정말 회사 계속 다니고 싶지 않은 거야? 김 부장은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고 도진이 일러준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다. 이건 회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계약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결제 라인에 있는 부장님과 전무님께서 곤란해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무자로서 리스크를 보고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서아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김 부장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고, 서아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주머니 속에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 소동은 곧바로 최민석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뭐라고? 그 계집애가 법무팀 검토를 요구해. 그 머리 빈년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최민석은 서아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음침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는데, 야, 김 실장, 이서아 뒷조사 다시 해. 요즘 만나는 놈이 누군지
그 거렁뱅이 새끼가 정말 단순한 백수인지 샅샅이 뒤져봐. 그리고 이서한테 본때를 좀 보여줘.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그날 저녁 도지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넥서스 그룹 내부망에 침투한 해커가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화면 가득 채워진 붉은색 경고창들이 최민석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도진의 개인 휴대폰으로 서하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도진 씨 덕분에 오늘 위기를 넘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부장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내일 출근하기가 겁나요라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자신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고 대신 옷장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과 모자를 꺼냈었는데 오늘 밤은 그림자로서 그녀의 집 주변을 직접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하의 자취방이 있는 달동네 골목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아 스산하기 그지없었는데 도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서하의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때 골목 어귀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서하의 집을 가리키며 쑥덕거리는 모습이 도진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최민석이 보낸 용역 깡패들이 분명했고 손에는 쇠파이프 같은 둔기가 들려 있었는데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도진은 그들이 서하의 집 대문을 두드리려는 찰나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가 한 놈의 목덜미를 낚아채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누구 사주받고 왔냐? 조용히 말하면 걸어서 나가게 해주지.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낮고 음산했다. 깡패들은 처음에는 도진의 왜소해 보이는 체격을 무시하고 덤벼들었지만 도진은 어릴 때부터 익혀온 실전 격투기와 특수부대 장교 출신의 무술 실력으로 순식간에 2거구를 제압해버렸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억눌린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팔을 비틀어 올리며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최민석한테 가서 전에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고 라고 경고했다. 깡패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쳤고 도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서하의 창문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서하의 그림자가 불안하게 서성이는 것이 보였고 도진은 자신이 언제까지 이 정체를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고뇌에 잠겼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도진과 서하는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서하는 도진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으며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피해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서하 씨,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해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옥상이나 창고 같은 데로 불려가지 마시고요. 도진의 신신당부에 서하는 웃으며 도진 씨가 무슨 제 보디가드라도 된 것 같아요. 든든하네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도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속으로 맞아요. 내가 당신의 보디가드이자 이 지옥 같은 판을 뒤집을 설계자입니다. 라고 되뇌었다. 회사에 도착한 서하는 책상 위에 놓이내고 통지서를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고 사율 안에는 업무 태만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위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그녀를 힐끔거렸고 김 부장은 팔짱을 낀 채 다가와 그러게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게 끝났을 텐데 주제를 모르고 날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서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부당 해고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신고하려면 해. 우리는 넥서스 그룹이야. 너 같은 거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라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그 순간 사무실 입구에서 누구 마음대로 묻어버린다는 겁니까? 라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장인 강민수 변호사가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 군단이 도열해 있었다. 강 변호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서아 앞에 서서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이서아 씨 되십니까? 저는 아우라 그룹 법무팀장 강민수입니다. 저희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이서아 씨의 부당, 해고 및 협박 건에 대한 법률 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서아 씨에게 하는 모든 말은 저를 통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라고 선언했다. 사무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서아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멍하니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김 부장은 아우라 그룹이라는 말에 사색이 되어 아니 아우라 그룹이 왜 남의 회사 일에 끼어듭니까?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라고 더듬거렸다. 강 변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월권인지 정의 구현인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고 지금 이 시간부로 넥서스 그룹 하청업체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니 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일갈했다. 서아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문득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어제 그가 했던 제가 해결할게요 라는 말이 단순히 빈말이 아니었음을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진이 아우라 그룹과 무슨 관계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같은 시각 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서아를 보호할 1차 방어막은 구축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최민석을 자극하여 더 큰 싸움을 불러올 도화선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도진은 다음 단계인 내부의 적숙청 작업을 서둘러야만 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창밖에 마철로를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가 없는 냉혈한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박동훈 그리고 최민석 너희들의 파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최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도진의 낮은 읊조림과 함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법무팀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사무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이서아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쥐잡듯이 몰아세우던 김 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넥서스 그룹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서아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민수라는 이름이 박힌 그 명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거물이 일개 계약직 사원인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그녀의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켜 주었다. 도진은 서아의 전화를 받으며 짐짓 놀란 척 연기를 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서아 씨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아는 형님이 법쪽에서 일하시는데 억울한 사연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능력이 좀 좋으신 분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진은 능청스럽게 둘러댔지만 서아는 그 말이 단순히 우연이나 호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힘이 움직였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꼬치꼬치 캐묻는 대신 도진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도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이제 곧 닥쳐올 더 큰 폭풍 앞에서 그녀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전화를 끄는 도지는 아우라 그룹 회장실의 거대한 집무용 책상 앞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는데 화면에는 재무이사 박동훈의 얼굴이 떠 있었다. 도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박 이사를 지금 당장 내 방으로 호출해. 그리고 보안팀에게는 박 이사의 개인 PC와 서랍을 압수수색할 준비를 시켜. 라고 짧고 굵게 지시했다. 잠시 후 박동훈 이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은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도지는 서류 결제를 하는 척하며 그를 한동안 무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의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박 이사, 요즘 넥서스 그룹 쪽이랑 꽤 자주 접촉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단순히 골프 회동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비즈니스가 있는 건가? 도진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박동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어제 비상계단에서 녹음한 파일이 들어있는 바로 그 녹음기였고 박동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회장님, 그게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회사 발전을 위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만난 것뿐입니다. 절대 배신하려던 게 아닙니다. 박동훈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도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제지했다. 변명은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님한테나 하고 지금은 내 제안을 하나 듣는 게 좋을 거야. 자네가 살 길은 딱 하나뿐이야. 최민석이 언제 기술을 빼돌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게 낱낱이 보고해. 도지는 박동훈을 이중첩자로 활용하여 최민석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박동훈은 자신의 목줄을 쥔 도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박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이 내미는 각서에 서명하며 최민석이 이번 주말에 열릴 넥서스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실토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각서를 챙기며 나가봐. 허튼 수작 부리면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 가족들까지 평생 빛을 못 보게 될 줄 알아. 라고 경고했다. 박동훈을 내보낸 후 도진은 곧바로 다음 단계인 서아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그는 이 일을 비서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시 허름한 점퍼와 모자를 눌러쓰고 서아를 괴롭히던 악명 높은 사채업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퀴퀴한 담배 냄새와 욕설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사채업자들은 도진의 행색을 보고 킬킬거리며 돈 빌리러 왔냐. 여기는 콩팥이라도 떼어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라며 위협했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아닌 그들의 불법 추심 증거와 탈세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있었고 사채업자 두목은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정체가 뭐야? 경찰 끈앞풀이야? 아니면 검찰 쪽이야? 두목은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도지는 가볍게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서아 씨 빚은 이걸로 다 갚은 걸로 하지. 원금의 이자까지 충분히 쳐서 계산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여자 근처에 얼씬이라도 하면 이 자료가 국세청과 경찰청장 책상 위에 올라갈 거야. 도진의 압도적인 기세와 치밀한 증거물 앞에 사채업자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즉석에서 차용증을 찢어버리며 다시는 서아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도진은 찢어진 차용증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는데 밤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한편 최민석은 아우라 그룹의 개입으로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분을 사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박동훈으로부터 도진이 아직 자신들의 진짜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짓 보고를 받고 안심했다. 최민석은 이번 기회에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조차 손쓸 수 없는 방법으로 서아를 무너뜨리고 도진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가오는 주말 넥서스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 서아를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상류층 인사들 앞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시녀처럼 부려먹으려는 속셈이었다. 서아는 회사로부터 파티 참석 지시를 받고 거절하려 했지만 불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수락해야만 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진을 만나 파티 참석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도진 씨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냥 놔둘 리가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꼴을 당할지 너무 무서워요. 라며 울먹였다. 도진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꿰뚫어 보고 있는 자의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아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파티 제가 같이 갈게요. 물론 초대장은 없지만 제가 들어갈 방법은 다 있으니까요. 저만 믿고 당당하게 가세요. 서아 씨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도진은 자신이 그 파티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암시하며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파티 당일이 되자 도진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는 오늘 밤을 위해 아우라 그룹의 정예 경호팀을 소집하고 최민석의 비리를 폭로할 영상 자료를 최종 점검했다. 그는 드레스룸에 걸린 수십 벌의 최고급 수트 중에서 가장 격조 높고 위압적인 검은색 턱시도를 골라놓았는데 그것은 오늘 밤 그가 황제로서 귀환할 때 입을 전투복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김도진으로서 서아를 파티장 입구까지 배웅해 주어야 했기에 다시 한번 익숙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이 이중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서아는 회사에서 지급한 유니폼에 가까운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인 특급 호텔 로비에 도착했는데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오늘 밤 서아 씨가 제일 예뻐요. 저 사람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썩은 사람들이니까 기죽지 마세요.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요라고 속삭였다. 서아는 도진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어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그녀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비상구로 향했다. 이제 김도진은 사라지고 강도진이 등장할 차례였으며 그는 호텔 최상층에 마련된 자신의 전용 스위트룸으로 올라가 변신을 준비했다. 호텔 연회장은 넥서스 그룹의 위세를 과시하듯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파티의 호스트로서 중앙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구석에 서 있는 서아를 향해 꽂혀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들이밀며 이서아 씨, 오늘 서비스 기대할게. 내 친구들이 좀 까다로워서 말이야 실수하면 알지. 라고 빈정거렸다. 서아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꾹 참고내 알겠습니다. 전무님이라고 짧게 대답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진이 해준 말들만이 맴돌며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최민석은 계획대로 서아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들여 술시중을 들게 했는데 그는 일부러 서아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술을 옷에 쏟게 만들며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유도했다.
어이쿠. 조심 좀 하지.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몸으로 때워도 못 갚을 텐데. 최민석의 조롱에 주위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서한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쏟아진 와인을 닦아내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도진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수치심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며 최민석과 박동훈이 밀실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영상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민석은 당황하여 이게 뭐야? 당장 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그들이 기술 유출을 공모하고 서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최민석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사색이 되어 보안 요원들을 불렀지만 이미 시스템은 도진의 해커팀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고 그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서한은 화면 속의 내용을 보고 그제야 자신이 어떤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 깨닫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연회장의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고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길을 만들었다. 그 길 끝에는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가르고 내려온 심판자처럼 압도적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좌우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 하나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최민석은 도진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강도진 회장이 여긴 어떻게라고 말을 더듬었고 서한은 익숙한 목소리와 실루엣의 심장이 탔을 듯한 충격을 받으며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서아 씨 제가 말했죠. 당신을 지키러 오겠다고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도진은 그녀를 일으켜 세운 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최민석을 노려보며 연회장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오늘 밤 똑똑히 보여주지 최민석. 내가 쌓아 올린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꼴을 맨 앞줄에서 감상하게 해줄 테니까. 도진의 선전포고와 함께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과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최민석은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도진의 경호원들에게 포위된 상태였고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 되었다. 서한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도진의 손을 꽉 잡았는데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진은 서아를 안심시키듯 손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자신의 곁에 꼭 붙들어 두었고 이제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거짓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도진은 그것이 앞으로 자신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임을 깨닫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고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중앙에 등장한 강도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인 그가 경쟁사의 창립 기념 파티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바로 파티 내내 조롱거리였던 초라한 계약직 여직원이라는 사실이었다. 도진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서아에게만 집중하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단호한 손길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과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내겠다는 무언의 맹세와도 같았다. 서하는 익숙한 목소리와 따뜻한 체온의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가난한 백수 김도진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최민석은 도진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는데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회장, 이게 무슨 깜짝 쇼인가? 남의 잔치에 초대장도 없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 아우라 그룹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 같은데. 최민석은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도진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이미 연 회장은 도진이 데려온 정예 경호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된 상태였다. 도진은 최민석의 비아냥을 가볍게 무시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연 회장을 가득 채울 만큼 위압적이었다. 품격이라니 자네 입에서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과분한 단어로군.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자네의 오만이자 치명적인 실수야. 도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 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최민석과 박동훈 이사가 기술 유출을 모의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그들이 서하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나눈 저열한 대화들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파티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다급하게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건 조작이야, 다 가짜라고. 당장 저거 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스크린은 끄떡도 하지 않고 그의 추악한 민낯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었다. 도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집어들고는 최민석에게 다가가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 조사실에서 밝히면 될 일이고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처리해 줄 테니 기대해도 좋아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궁지에 몰린 최민석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옆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고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최후의 발악이었다. 연 회장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서하는 공포에 질려 도진 씨 위험해요라고 외치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도진은 특수부대 장교 출신답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민석의 팔을 가볍게 쳐낸 뒤 순식간에 그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제압해버렸다. 와인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붉은 와인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닥에 엎어진 최민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도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바닥에 쓰러진 최민석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 눈빛은 승리자의 도취가 아닌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무심함에 가까웠다.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도진에게 짧게 목례를 한 뒤 즉시 최민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민석 씨,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그리고 특수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최민석은 이건 음모야, 강도진.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악을 썼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최민석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혀를 찾고 넥서스 그룹의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도진은 소란이 정리되자 멍하니 서 있는 서하에게 다가가 자신의 턱시도 재킷을 벗어 와인에 젖은 그녀의 드레스 위로 덮어주었다. 서하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떨리는 눈동자로 도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보다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도진 씨, 아니, 강도진 회장님, 이게 다 뭐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보여준 모습은 다 연기였나요? 제가 불쌍해서 가지고 논 건가요? 서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도지는 가슴 한구석이 옥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해명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은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나갑시다. 서아 씨 설명은 나중에 천천히 다 할게요. 지금은 일단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우선입니다. 도지는 서아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수많은 취재진이 이미 호텔 로비를 가득 메우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여성분과는 무슨 사이입니까? 넥서스 그룹 인수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자 서아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움츠러들었다. 도지는 즉시 한 손으로 서아의 얼굴을 감싸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자들을 제지하며 단호하게 외쳤다. 이분은 피해자입니다.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우라 그룹 법무팀이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길을 비키십시오. 도진의 위압적인 경고와 경호원들의 필사적인 방어 덕분에 두 사람은 간신히 인파를 뚫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탑승할 수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서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도지는 맞은편 좌석에 앉아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고뇌했는데 수조원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벌인 이 완벽한 연극이 오히려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미안합니다. 서아 씨,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진짜 세상을 보고 싶었고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어요. 도진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서아에게는 그저 가진 자의 변덕스러운 유의로 들릴 뿐이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자조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장님한테는 이게 재미있는 실험이었나 보네요. 가난한 척 연기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아등바등 사는 걸 구경하니까 즐거우셨나요? 제가 사준 국밥이랑 믹스커피가 회장님 입맛에는 참 신선한 별미였겠어요. 서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진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도진은 서아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서아는 몸을 움츠리며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아니에요. 서아 씨, 당신이 해준 그 국밥은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따뜻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강도진 회장이 아니라 그냥 인간 김도진이었습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세요. 도진은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진심이요. 이름도 직업도 배경도 다 거짓이었는데 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오늘 회장님이 구해준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 아니라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서아의 말에 도지는 말문이 막혔고 차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리무진이 서아의 집 근처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려고 했다. 도지는 황급히 그녀를 말리며 서아 씨, 아직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은 호텔이나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에는 기자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서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제 집으로 갈 거예요. 더 이상 회장님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오늘 일은 감사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걸로 해요. 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서한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고, 도진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변명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발길을 멈췄다. 그는 대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팀 2명 남겨서 이서아 씨 집 주변 24시간 감시에 절대 눈에 띄지 않게 보호하고, 기자들이나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차단해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침울한 목소리에 놀라면서도 즉시 알겠다고 대답했고, 도진은 텅 빈 골목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차에 올랐다. 최민석을 무너뜨리고 회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여자는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아우라 그룹 회장의 영화 같은 등장과 넥서스 그룹의 몰락으로 발칵 뒤집혔고, 모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재벌 회장의 자맹 수사, 사랑을 위해 정체를 숨긴 현대판 왕자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대중들은 도진의 영웅적인 행동에 열광했다. 하지만 정작 도진은 집무실에 틀어박혀 쏟아지는 찬사를 외면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서아가 국밥집에서 건네주었던 싸구려 박하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한편 서아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좁은 자취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도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화면 속의 그는 완벽하고 냉철한 지도자였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남자는 낡은 옷을 입고 자신의 푸념을 들어주던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그 괴리감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동시에 그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파멸했을 것이라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는데 서아는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라는 그녀의 물음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택배입니다. 이서아 씨, 앞으로 온 물건이 있어서요. 서아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문을 살짝 열었지만 문 틈으로 보인 것은 택배 기사가 아니라 넥서스 그룹 최민석의 잔당으로 보이는 험상예순 사내들이었다. 최민석은 구속되었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하수인들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들은 주군의 복수를 위해 서아를 노리고 찾아온 것이었다. 회장님 감방 보내놓고 너 혼자 잘 살 줄 알았냐? 사내 중 하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이닥치려는 순간 골목에 잠복해 있던 도진의 경호원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리에 서아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이서아 씨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지시로 경호 중이던 팀장입니다. 상황 종료되었으니 안심하십시오. 라는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그제야 도진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있었음을 깨닫고 오열했다. 이서아의 자취방 앞 골목은 방금 전에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다시금 고요해졌지만, 바닥에 뒹구는 넥서스 그룹 하수인들의 잔해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경호원들의 모습만이 긴박했던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아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서 있었는데, 아우라 그룹 경호팀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지시하셨습니다. 안심하고 들어가 쉬십시오. 저희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서한은 그제야 자신이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실감했지만 그 보호가 주는 안도감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도진은 그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서한은 그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 본사의 회장 집무실은 마치 전쟁터의 지휘 통제실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도진은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전면 유리를 통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회장님 방금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서아 씨 자택에 최민석의 잔당들이 침입을 시도했으나 우리 측 요원들이 전원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서아 씨는 무사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도진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잔이챙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갈 정도로 강하게 쥐어졌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영하의 온도로 떨어지며 차갑게 얼어붙었다. 감히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선을 넘어 아주 끝을 보자는 거군. 좋아. 최민석이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주지.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넥서스 그룹의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대한민국 재계에는 전례 없는 피바람이 불어닥쳤는데 아우라 그룹은 넥서스 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기술 유출 증거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함과 동시에 그들의 주가 조작 혐의까지 폭로해버렸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투매했는데 이는 도진이 미리 준비해둔 치밀한 금융 공격의 결과였다. 도진은 단순히 최민석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믿고 의지하던 돈과 권력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로 작정했다. 넥서스 그룹의 채권단은 일제히 상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당했던 갑질 피해를 고발하며 연대 투쟁에 나섰는데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강도진이라는 마에스트로의 지휘가 있었다. 도진은 회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넥서스 그룹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비장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업계에 썩은 관행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넥서스와 연루된 우리 측 내부 인사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감사팀은 지금 즉시 박동훈 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고발 조치하십시오. 도진의 서슬 퍼런 지시에 임원들은 숨을 죽였고 박동훈 이사는 회의실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끌려나갔다. 도진은 자신을 도와 최민석을 잡는데 일조한 박동훈조차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 살을 깎아내는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그의 철칙 때문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도진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민석은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변호인 접견실에 앉아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2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강도진 그 자식 약점 없어 어떻게든 찾아내서 물고 늘어지라고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실 거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전무님 넥서스 그룹 회장님께서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무님과의 친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라고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최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책상을 내리치며 오열했는데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도진은 특별 면회를 신청하여 최민석을 찾아갔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아크릴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신분과 인격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수의를 입은 최민석은 도진을 보자마자 이를 갈며 구경하러 왔냐. 네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도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조롱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자네는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 자네가 진 이유는 내가 강도진이라서가 아니야.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지. 자네가 하찮게 여겼던 그 계약직 여직원이 자네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다는 걸 명심해. 도진의 뼈 있는 일침에 최민석은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마디를 남겼는데 여기서 평생 썩으면서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원한이라는 걸 배우길 바라네. 그리고 다시는 이서아 씨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땐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심판할 테니까. 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고 최민석의 절규는 방음벽 너머로 처절하게 묻혀버렸다. 구치소를 나온 도진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줄 단 한 사람 서아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아는 뉴스를 통해 넥서스 그룹의 몰락과 강도진 회장의 결단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는데 화면 속에 그는 정의의 사도처럼 추앙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보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도진의 명함과 그가 선물했던 싸구려 머리핀을 꺼내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도진 씨,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나를 속인 사기꾼인가요? 아니면 나를 구원해준 왕자님인가요? 서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녀의 이성은 그를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심장은 자꾸만 그가 그리워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눈빛과 거친 손길이 거짓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실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도진은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비서실장에게 오늘 저녁은 일정을 비워줘. 그리고 차는 필요 없네. 혼자 다녀올 곳이 있어. 라고 지시한 뒤 낡은 옷장을 열었다. 그는 최고급 수트 대신 서아를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그 낡은 트레이닝복과 점퍼를 꺼내 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다시금 초라한 백수 김도진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 가장 진솔한 자신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었다. 도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지하철을 타고 서아의 동네로 향했는데 덜컹거리는 지하철의 진동이 마치 그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는 화려한 회장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녀와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남자로 돌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다. 서아의 집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선 도진은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거렸는데 그녀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또다시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도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녀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서아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 그녀는 가로등 밑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는데 도진은 천천히 모자를 벗고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아 씨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서아는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이 왜 또 그런 차림으로 여기 계세요? 아직도 장난칠 게 남았나요? 아니면 저를 비웃으러 오신 건가요? 서아는 짐짓 차갑게 말하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진은 한 걸음 다가가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회장 강도진은 껍데기일 뿐이고 당신과 국밥을 먹으며 웃던 그 찌질한 남자가 진짜 저란 말입니다. 서아 씨가 좋아했던 건 그 남자 아니었습니까? 서아는 도진의 말에 흔들리며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남자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저를 속이고 기만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기나 해요. 라며 울먹였다. 도진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맞아요.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하지만 서아 씨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제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가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서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서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도진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일어나요. 사람들 봐요. 회장님이 이러면 제가 더 비참해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냉기가 서려 있지 않았다. 도진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심장 박동을 느끼게 했다. 들리나요? 지금 제 심장이 얼마나 당신을 원하고 있는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서아 씨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가난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진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답게 서아의 가슴을 울렸다. 서아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회장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려고 했으면서 라고 투정 부리듯 말했다. 도진은 희망을 발견하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서아 씨가 허락할 때까지 매일매일 여기서 기다릴게요. 국밥도 사드리고 믹스 커피도 타드릴게요.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답했다. 서아는 피식 웃으며 국밥은 제가 살게요, 회장님. 지갑에는 돈도 없잖아요. 라고 말하며 돌아섰지만 그녀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그에게 다시 다가올 기회를 주겠다는 그녀만의 신호였고 도진은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도진은 그날 밤 서아의 집 앞에서 밤을 새웠지만 춥거나 힘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여 회사의 모든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 환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언론은 강도진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서아뿐이었다. 서아는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핸드폰을 들어 망설이다가 도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순대국밥 어때요? 이번엔 제가 쏠게요. 메시지를 확인한 도진은 회의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음을 터뜨려 임원들을 놀라게 했다. 최민석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다. 그의 몰락은 재벌가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아우라 그룹은 윤리 경영의 상징으로 거듭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도진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는 재판의 결과나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서아와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는 매일 퇴근 후면 수행원들을 물리고 서아를 만나러 갔고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떡볶이집과 포장마차를 전전하며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서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진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도진은 그녀의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쳤지만 재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최민석 전무의 구속과 넥서스 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 기업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되었고 아우라 그룹은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집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그 차갑고 냉소적인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칼같이 집무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오늘 야근은 없네. 다들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과 저녁 먹게 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과거의 워커홀릭 강도진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였다. 직원들은 회장의 변화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그가 퇴근길에 흥얼거리는 콧노래를 들으며 그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음을 짐작하고 흐뭇해했다. 도진이 향하는 곳은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회원제 클럽이 아니라 서아의 자취방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나 허름한 노포 식당들이었다. 그는 넥서스 그룹 사태가 마무리된 후 서아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지만 서아는 재벌 회장과의 만남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었다. 도진은 그런 서아를 재촉하거나 돈으로 환심을 사려 하지 않고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평범한 김도진의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맴돌며 신뢰를 쌓아갔다. 그는 서아에게 명품 가방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를 사다 주었고 기사가 딸린 리무진 대신 함께 버스를 타고 한강 둔치에 가서 캔맥주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이러한 도진의 노력 덕분에 서아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세간의 이목을 피해 조심스럽지만 그 누구보다 진솔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오늘 도진은 서아와 약속한 순대국밥집에 미리 도착해 구석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편안한 차림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가끔 그를 흘끔거렸지만 설마 뉴스에 나오는 재벌 회장이 이런 곳에서 혼자 깍두기를 썰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쳤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고 서아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면접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과 동시에 홀가분한 표정이 섞여 있었다. 서아는 도진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의자를 빼주며 오늘 면접은 잘 봤어요. 표정 보니까 느낌이 좋은데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다. 서아는 아우라 그룹의 특별 채용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중견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상태였다. 서아는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며 면접관들이 좀 까다롭긴 했는데 준반대로 다 대답했어요. 넥서스 다닐 때 겪었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놀라던데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럼요. 누가 가르쳐준 건데 당연히 잘했겠죠. 우리 서아 씨는 깡다구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니까요. 합격하면 제가 거하게 쏠게요라고 응원했다. 서아는 피식 웃으며 회장님이 쏘는 거면 호텔 뷔페 정도는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국밥만 먹어서 질리지도 않아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저는 서아 씨랑 먹는 국밥이 미슐랭 3스타 요리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소울푸드거든요. 라고 답해 서아를 웃게 만들었다. 식사가 나오자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은 여느 평범한 연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도지는 서아가 국물에 다대기를 넣는 모습을 보며 저도 좀 넣어주세요. 저번에 보니까 맵게 먹는 게 스트레스 풀리고 좋더라고요. 라며 그녀의 식성을 따라하려 노력했다. 서아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양념장을 듬뿍 넣어 도진의 뚝배기에 풀어주었고 도진은 매운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맛있네요. 정말 개운해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서아는 땀을 닦는 도진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문득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맞추고 있는지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는 제게 서열 1위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신 앞에서는 기꺼이 그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남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소화도 시킬 겸 밤거리를 산책했는데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벚꽃길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도진의 손을 잡으며 도진 씨, 사실 저만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그리고 제가 도진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봐요.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도진은 걸음을 멈추고 서아를 마주보며 그녀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 안에 감싸 쥐었다. 서아 씨, 세상의 시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저한테 서아 씨는 재벌 회장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이고 제 인생의 빈칸을 채워준 정답입니다. 도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서아는 그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도진은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한 은색 커플링이었다. 서아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열어보았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비싼 보석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했어요. 안쪽에 이니셜도 새겼고요. 이거 끼고 다니면 아무도 딴 마음 못 품겠죠. 서아는 반지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보며 눈물을 글썽였는데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딱 맞았다. 고마워요, 도진 씨. 정말 예뻐요. 평생 안 빼고 끼고 다닐게요. 서아는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고 도진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다. 흩날리는 벚꽃잎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며칠 후 서아는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도진은 약속대로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근사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예상을 깨고 도진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아의 옥탑방 평상이었다. 도진은 옥상에 전구를 달고 캠핑 의자를 설치한 뒤 직접 장을 봐와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오늘의 셰프는 강도진입니다. 합격생 이서아 씨를 위해 특별히 최고급 한돈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는 모습에 서아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재벌 회장이 옥탑방에서 연기와 씨름하며 고기를 굽는 광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이었지만 서아에게는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감동적인 만찬이었다. 고기를 먹으며 도진은 서아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고 서아는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나중에는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도진 씨 도움 없이 제 힘으로요. 도진은 그녀의 당찬 포부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네요. 서아 씨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아 씨가 만든 브랜드가 아우라 그룹과 협업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때는 제가 갑이 아니라 을로서 계약해 드리겠습니다. 도진의 너스레에 서아는 그때 가서 봐서요. 아우라 그룹이 조건을 잘 맞춰주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맞받아쳤고 두 사람은 유쾌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아 씨,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위험한 실험 기억나요? 가난한 척 연기하면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했던 거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얄미웠는데 라고 답했다. 도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실험이 아니라 저의 도피였던 것 같아요. 거짓된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발버둥이었죠. 그런데 서아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세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진심 속에 있다는 걸요. 도진의 고백은 밤 공기를 타고 서아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도진 씨 덕분에 알게 됐어요.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사람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라는 것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우주가 펼쳐지는 듯했다. 도진은 서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사랑합니다. 이서아 씨, 제 인생의 마지막 실험은 당신과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서아는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며 저도 사랑해요, 강도진 씨. 우리 같이 증명해봐요. 그 실험이 성공했다는 걸 이라고 답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아우라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 강도진 회장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1위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그의 경영 능력보다 그의 결혼 소식에 더 집중되었는데 그의 배우자가 평범한 직장인 출신의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다. 결혼식은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아우라 그룹이 후원하는 보육원의 잔디마당에서 소박하게 치러졌고 축의금 전액은 기부되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도진은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이 행진할 때 도진은 서아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지금부터는 리얼 다큐멘터리야 준비됐어.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주연. 배우가 훌륭해서 흥행은 보장된 것 같은데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 도진과 서아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걸어갔다. 기자가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영화 같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묻자 도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이크를 잡았다. 영화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적이요. 저희는 앞으로도 그 기적을 매일매일 만들어갈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도진의 당당한 인터뷰는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박수를 보냈다. 서아는 도진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행운임을 확신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를 날아가며 서아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박하사탕 껍질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국밥집에서 서아가 그에게 주었던 사탕의 껍질이었다. 그는 그것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 도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잘생긴 CEO의 위험한 실험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